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양부모님을 처음 만나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양부모님은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을 결정했다고 하셨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새 엄마는 매일 아침 제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셨고, 새 아빠는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리며 환하게 웃어주셨죠. 우리 딸 학교 어땠어? 오늘은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잘했네. 오늘 저녁은 우리 딸이 좋아하는 돈가스 먹으러 갈까? 그런 대화가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새 엄마가 절 대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지적이었죠. 수진아,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마. 방 정리 좀 제대로 해. 점점 지적은 심해졌고 어느새 구박으로 변했어요. 양파가 싫다고 했다가 그날 저녁을 굶기도 했고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방에 하루 종일 갇혀 있기도 했죠. 새 아빠는 무관심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셨고 주말에는 골프장에 가셨죠. 제가 힘들다고 말해도 엄마 말 잘 들어야지라는 말뿐이었어요. 친구들의 집에 놀러 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민지 엄마는 항상 웃으며 우리에게 간식을 챙겨주셨고 지은이네 집에서는 지은이가 엄마와 같이 요리하는 모습을 봤죠. 저도 그런 따뜻한 시간을 꿈꿨지만 새 엄마는 제가 부엌에 들어오는 것조차 싫어하셨어요. 이리 와봐, 수진아. 쿠키 만드는 거 도와줄래? 친구 엄마의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떨렸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와 새 엄마에게 저도 쿠키 만들어 볼래요? 라고 말했다가 너 때문에 부엌이 엉망이 되겠지. 쿠키는 무슨 쿠키야? 라는 차가운 대답만 들었죠. 명절이면 더 서러웠어요. 새 엄마의 친척들이 모일 때마다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고 종종 입양했다면서 같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새 엄마는 그럴 때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우리 딸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저는 이미 집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밝게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항상 무거웠어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면서 제 운명을 원망했죠. 왜 내 친엄마는 날 두고 가셨을까? 왜 나는 평범하지 못한 걸까? 중학교 1학년 봄, 제 지갑 속에는 항상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제 친엄마의 사진이었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자. 그 사진만이 제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날도 새 엄마의 구박이 심했어요. 친구 생일 파티에 가겠다고 했다가 큰 소리를 들었죠. 네가 무슨 생일 파티야? 공부나 해.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끊어졌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가방에 몇 벌의 옷과 지갑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 해보는 가출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그곳보다 더 나쁜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 며칠은 친구들 집을 전전했어요. 하루는 민지네, 하루는 지은이네. 하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죠. 친구들 부모님의 눈치가 보였고 곧 제 양부모가 찾아올 거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제 지갑에는 2만 원의 용돈이 전부였어요. 처음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사흘이 지나자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마지막 1,000원으로 산 빵을 먹으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처음으로 제 결정이 너무 성급했던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 14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나이가 어리다며 거절했어요. 배는 고프고 잠은 편히 자지 못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보인 건 서울역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노숙자들도.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저도 갈 곳이 없었기에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배낭을 안고 앉아 있는데 몸은 피곤하고 두려웠어요. 춥고 배고픈 밤이었어요. 주변의 소리들이 더 크게 들렸고 낯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에 계속 깜짝 놀랐죠. 그렇게 뒤척이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새벽녘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저를 발견했어요. 학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집은 어디고? 무서워서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관은 제 모습을 보고 금방 눈치챈 것 같았어요. 가출했구나. 추워 보이네. 일단 경찰서로 가자.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경찰관의 말투는 다정했어요. 꾸중하는 대신 제 상태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별 저항 없이 경찰관을 따라갔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경찰관이 제 신원을 확인하려고 물었을 때 저는 엄마가 이미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엄마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죠. 이게 제 엄마예요. 하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찰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저와 번갈아 쳐다보았죠. 이분이 정말 내 엄마 맞아? 네, 제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사진이에요. 잠깐만. 경찰관은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저 기다렸죠. 그리고 약 30분 후 경찰서 문이 열리고 중년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뒤에는 2명의 남자가 따라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호원이었어요. 여성은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려다 멈추셨어요. 지연아. 아니.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으셨어요. 경호원들이 놀라 부축하려 했지만 그분은 손짓으로 막으셨죠. 그저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이렇게 담다니. 저는 당황스러워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분은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2 팔을 벌렸죠. 그리고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셨어요. 그 품은 따뜻했고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이름이 수진이라고? 내 손녀. 드디어 찾았구나.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에는 15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을 때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죠. 그제서야 경찰관이 설명해 주었어요. 그분은 제 외할머니였고 15년 동안 저와 제 엄마를 찾고 계셨대요. 제 엄마는 대학생 시절 가난한 아빠와 사랑에 빠졌는데 할머니가 심하게 반대하셨다고 해요. 결국 엄마는 아빠와 헤어졌지만 뒤늦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집을 나갔던 거였어요. 엄마는 힘든 상황에서도 혼자 저를 낳아 키우셨지만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 저는 고아원에 맡겨졌고 입양되었던 거죠. 할머니는 엄마의 죽음을 뒤늦게 알았지만 제가 어디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요. 15년간 저를 찾기 위해 전국의 고아원과 입양기관을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대요. 그런데 우연히 경찰관이 본 사진 속 여성이 바로 제 엄마, 할머니의 딸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15년을 수시로 경찰서에 들락거리며 경찰관들에게 엄마 사진을 보여줬다고 해요. 빨리 찾아달라고. 수진아, 이제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집에서 잠을 잤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집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는 크게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그런 할머니의 유일한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난한 아빠와의 연애를 그토록 반대했다고 해요. 할머니는 제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으셨죠. 내가 너무 완고했어.
지연이를 억압했지. 그 애는 늘 자유로운 아이였는데 내가 가두려고만 했어. 그의 아빠가 일찍 떠나고 나 혼자 키우면서 더 엄격해졌나 봐. 우리 지연이는 미술을 사랑했는데 난 항상 그런 건 취미로만 하라고 강요했어.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내 아버지는 미대생이었어. 지연이가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지. 가난했지만 재능 있는 청년이었어. 하지만 나는 딸이 고생할까봐,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 욕심 때문에 반대했어. 더 좋은 집안과 혼인하길 바랐지. 결국 지연이는 헤어졌다고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는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몇 년 동안 찾아다녔어. 형사도 고용하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지. 하지만 지연이는 철저하게 숨었어. 그러다 어느 날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어. 그때 내 딸이, 우리 지연이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도 울컥했죠. 제가 5살 때 일어난 그 사고, 제 기억 속에는 희미하게도 남아있지 않은 그날의 기억이 할머니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내 아버지도 사고 얼마 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가족이 없는 줄 알고 네가 입양된 거였어. 내가 좀 더 일찍 찾았더라면. 저는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만났으니까요. 지금이라도. 그 말에 할머니는 저를 다시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느껴지는 가족의 따뜻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인내심이 많으셨어요. 제가 밥을 남겨도 꾸짖지 않으셨고 실수로 값비싼 꽃병을 깨뜨렸을 때도 괜찮다고 다친 데는 없냐며 다독여주셨죠. 처음으로 제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입양 가정과의 파양 절차는 생각보다 순탄하게 진행되었어요. 새 엄마와 새 아빠도 크게 저항하지 않았죠. 어쩌면 그들도 저를 키우는 것이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학교도 옮겼어요. 처음엔 학교의 분위기가 낯설었지만 선생님들은 친절했고 학생들도 금방 친구가 되어 주었죠. 제가 좋아하던 미술 수업도 훨씬 전문적이었어요. 미술실에는 제가 써보지 못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었고 미술 선생님은 제 재능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수진이는 타고난 감각이 있구나. 내 엄마를 닮은 것 같아. 할머니는 매주 주말이면 저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셨어요. 때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때로는 그냥 공원이나 강가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알아갔어요. 할머니는 제 엄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고아원과 입양 가정에서의 기억들을 조금씩 나누었죠. 할머니, 엄마랑 제가 정말 닮았나요? 너무나 닮았단다. 특히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으로 변하는 거, 그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 처음 널 봤을 때 내 딸이 돌아온 줄 알았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모르던 엄마의 모습을 하나씩 알게 될 때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제 정체성도 조금씩 완성되어 갔죠. 할머니는 제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새 엄마와 달리 성적만을 강요하지 않으셨죠. 대신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할머니와 살기 시작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좋은 학교로 전학 갔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엄마를 닮았다며 항상 저를 바라보셨고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어요. 대학에 진학할 때도 할머니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처럼 미술을 선택했고 할머니는 기뻐하셨죠. 내 엄마도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 너도 그 재능을 물려받았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성인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미술관에서 일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할머니는 처음부터 남편을 좋아하셨어요.
아마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연이가 너무 자랑스러워 할 거야. 너를 보면서 내가 못다한 사랑을 내게 주고 싶었어. 이제는 내 가정에도 그 사랑을 이어가렴. 지금 저는 임신 9개월 차예요. 곧 우리 아기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 서울역에서 깜빡 조는 사이 경찰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땠을까요?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기를 이렇게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가출이라는 무모한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할머니는 이제 8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매일 아침 태교에 좋다며 요가를 같이 하자고 하시죠. 아기가 태어나면 외증조모가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벌써부터 아기방을 꾸미고 계세요. 가끔 제 지갑 속 엄마 사진을 그리고 제 배를 번갈아 바라보며 생각해요. 엄마도 저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기다리셨을까요? 아마도 그랬겠죠. 그리고 엄마도 할머니와 화해했다면 지금쯤 우리 모두 함께 이 행복을 나누고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어요. 엄마한테도 다녀왔어요. 할머니가 정성껏 가꾸신 엄마의 묘지는 꽃으로 가득했어요. 곧 엄마의 손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잘 키울게요. 할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조금은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니까요. 곧 태어날 아기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엄마와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저의 이야기를. 아이를 만날 때가 다가와서 그런지 엄마가 더 생각나는 요즘이에요. 뱃속에 아기가 발로 차는 것을 느끼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